네, 안녕하세요. 김혜미의 정책 브리핑. 오늘은 너도 나도 GTX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가 한창입니다. 지역구 후보들도 있으시지요. 지역구 후보들이 동시에 가장 열심히 외치는 공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GTX입니다. 제가 인천에 삽니다. 제 지역구는 남동구 갑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성규 후보, 미래통합당은 유정복이 나왔는데요. 둘이 서로 되게 다른 척하지만 정책 공약은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기사 자료예요. 네, 먼저 맹성규 후보 공약입니다. 많은 공약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GTX이기 때문에 이제 맹성규 후보가 이제 뉴스핌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2경인선 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GTX 노선 예타 면제를 추진해서 남동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종복 후보입니다. 유종복 후보도 똑같이 남동구 갑 후보로서 GTX 조기 개통에 역점을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갑은 아니지만 이제 인천의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출마를 했는데요. 이제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GTX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후보도 똑같이 GTX 공약, 골든 하버건설 등 도로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왜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GTX의 가장 큰 목적은 서울로 빨리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꼭 모든 사람이 서울로 빨리 가야 하나요? 사실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토건 인프라, 투기의 문제도 함께 껴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하지 않고 GTX는 꼭 마술처럼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가진 정책을 왜 진보 정당들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공교통 확충이라는 주제 때문인데요. 정의당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철도 중심의 교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수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을 편하게 만드는 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30년이 기후위기 골든타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이 지어지고 있는 철도만 해도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지어도 5년이 걸리고요. 이제 짓겠다고 하는 공약들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네, 골든타임 다 지나고 난 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기까지는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빵빵 달려 서울로 가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도로교통 그리고 GTX를 건설을 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은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GTX는 민자 노선입니다. 이런 공사에 국가가 30%를 지원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로 공사와 달리 굉장히 깊은 지하를 판다는 이유로 고도의 기술 때문에 대기업들이 공사의 수주를 따갑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확충하고 확장하고 거기서 모든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사는 도로교통을 확충한다기보다는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수도권의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수도권에 모두 몰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공약인 것입니다. 또한 유료 도로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도로가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는 것이 그리고 사회가 빨리 작동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시민들을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연 이렇게 빨리 짓겠다, 얼른 개통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철도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민주적으로 이것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지켜가며 공사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같이 철도 노동자들의 산재 소식을 들어야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은 왜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GTX는 단순히 토건 사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을 빼앗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수차례 우리가 배우고 학습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옮기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래 있던 인프라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렸습니다. GTX 건설에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목적의 욕구를 제거하면 이것 또한 욕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토건 사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사람들이 쏠리는 이유는 문화와 노동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인프라를 지어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와 노동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조성해야지 어떤 공기업이나 인프라들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또 다시 토건 사업을 하는 것들이 능사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동떨어진 정책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건 정당이건 모두 부분별 공약으로만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혁신 도시, 수도 이전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이런 것들로 변화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지역 일자리, 의료 인프라, 문화 다양성 이런 확대를 위해선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제의 판을 바꾸고 자금의 흐름을 바꿀 것인지는 녹색당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21대 선거에서 녹색당을 지지해 주시고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대전환의 그린 뉴딜 정책들, 경제의 변환, 사회 지표의 변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미의 정책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